여러분, 1867년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미국 정부에서요, 유서 깊은 학술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선스라는 곳에 약 124만 평에 달하는 땅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와 미국 정부에서 1867년 에선스라는 곳에 124만 평의 땅을 사들였어요. 124만 평. 이 미국 정부와 이 오하이오주라는 곳에서 이 거대한 땅을 구입한 이유는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이 오하이오주 그리고 미국 정부는요, 이 124만 평에 달하는 이 땅에다가 정신건강 설비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신건강 설비. 이게 뭘까? 정신병원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에선스라는 지역에 정신병원을 세우려고 124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이겁니다. 당시에 이 정신병원, 이 정신시설 건물, 이 건물의 디자인은요, 바로 옆에 토마스 스토리 커크 브라이드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집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이 이 정신병원의 디자인을 맡아달라.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남성분은요, 당시에 되게 열악하고 마치 지하 감옥 같았던 다른 정신병원들과는 다르게 내가 디자인한 정신병원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신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이 토마스 남성의 스타일로 디자인된 거대한 정신보건시설. 이 정신병원이 1874년 에선스 내에 있는 오하이오 대학교의 캠퍼스 근처에 설립이 됩니다.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이 정신병원이 설립이 돼요. 이 에선스 정신병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설 근처에는요, 옆에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분수가 있고요. 이 정신병원 옆에는 분수가 딱 있고, 이 병실 내에서 밖을 쳐다보면 분수와 연못,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축사, 농장들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병실 내에서 환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풍경이 좋아서, 누가 봐도 이게 정신병원이지만 되게 평온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같다. 요새 정신병원은 이러지 않던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풍광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신경 써서 지은 거죠. 당시에 이 정신병원은요, 이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 내에서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선스 정신병원이라는 곳은 점점 인기가 높아졌어요. 이 정신병원에는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요양원처럼 노인들이 많이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노숙자, 그러니까 지역 노숙자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정신병원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환자 수용치, 평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용치의 3배가 넘는 2,000여 명이 이 정신병원에 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70년, 80년대에 걸쳐가지고 이 정신병원의 토지의 대부분이 대학의 기증이 되게 되면서 1981년도부터 300명 미만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1981년도부터 300명 미만의 환자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하면 이 정신병원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됐던 병원입니다. 되게 평가도 좋았고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선스 정신병원에서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사건은 사건 당시 53세셨던 마가렛 실링이라는 사람에 관한 실화예요. 옆에 분이 마가렛 실링이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실화의 이야기예요. 1978년 12월 1일 당시 정신적 장애로 입원 중이었던 마가렛 실링이라는 옆에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동 내에서 홀연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없는 거야. 병실에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병실에 안 나타나요. 하늘로 증발한 것처럼 이 마가렛 실링이라는 여성분이 사라진 거예요. 당시에 이 병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이 병동 관리인들은요, 마가렛 실링이라는 여성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병원 내를 다 뒤지고 수소문을 하고 다녔어요. 보호자 및 여러 사람들이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5만 군데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런 흔적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 마가렛 실링이라는 여성이 사라진 채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해를 넘겨서 1979년 1월 12일 이 여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해를 넘겨서 발견이 된 거예요. 1년이 넘어서. 마가렛 실링이라는 여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 여자가 발견이 된 곳은요, 전염성 환자들을 수용하던, 그러나 이미 몇십 년 전에 폐쇄가 된 폐쇄병동인 전염성 환자 병동 꼭대기층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발견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신이 발견된 곳이 몇십 년 전에 폐쇄가 된 전염성 환자 병동이었다라는 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이곳은요, 아까 말씀드린 상태로 사용을 하지 않는 병동이었기 때문에 이 병동 병동 문을 들어가려면, 이 병동을 들어가려면 몇 겹의 잠금 장치가 굳게 되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쇠사슬로 칭칭칭 감아놓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이 전염성 환자가 있었던 병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철저하게 몇 겹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병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신병이 있는 여자가 이 겹겹이 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다 풀고 이 폐쇄병동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당시 이 사람들이 최초 발견했을 때 이 시체의 모습도 이상했대요. 시체가 발견된 모습 또한 이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병동 안에서, 이 폐쇄병동 안에서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나체로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이 여성의 시체 옆에는 마가렛 실링 여성의 옷가지들이 개어져 있었대요. 가지런히. 이렇게 막 널려져 있는 게 아니라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이 본인은 다 벗은 채로 창가 쪽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에 이 마가렛 실링 여성의 시신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분이 실종되고요, 이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해를 넘겼어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1년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여성의 시신은 매우 깨끗한 상태였어요. 이 여성의 시신을 부검을 한 결과 이 마가렛 실링은 사망한 지 5주가 넘었고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했다. 사망한 지 5주가 넘었다. 근데 시체 상태는 깨끗했다. 그런데요, 더 미스테리한 거는 이 다음부터예요.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 병동에서 사망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이제 치우기 시작하죠. 시신을 치운 뒤에 그곳에 모두 청소를 하게 됐는데 이 마가렛 실링 여자가 마지막으로 죽었던 장소 옆에 여자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자리에 그녀가 죽은 모습 그대로 얼룩이 남아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청소 관리인들이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을 다 치우려고 샅샅이 청소를 하는데 이 여자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에 뭔가 얼룩처럼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 얼룩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엘선스 정신병원의 꼭대기층에는요, 폐쇄병동 꼭대기층에는 그녀의 사망 당시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마가렛 실링 여성은 겹겹이 잠금장치로 이루어져 있는 폐쇄병동에 출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망한 지 5주나 지난 상태였는데 시체의 상태는 왜 깨끗했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성이 실종된 거는 1년 전이에요. 시체가 발견되기 1년 전에 실종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1년 전에 이 병동에 있었다면 1년 동안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을 한 거며, 눈에 띄지 않고. 아니면 혹시 뭐 이 여자가 다른 데 있다가 뭐 사망 시체만 여기서 또 발견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상해요. 도대체 이 시신이 있었던 곳에 얼룩은 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건지. 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에요. 그 추측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만 해도 이 정신병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폐쇄성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관리원들 그런 사이에서 암암리의 성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 여성 정신 환자들과 그리고 병원 관리원들 간의 암암리의 성관계. 그것이 합의든 뭐든 간에 결론은 정신병 환자 여성과 약간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암암리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마가렛 실링 여성은 흡연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병원 관리원들 중 한 명이 이 마가렛 실링 여성한테 담배 하나 줄게, 내가 너한테 담배 하나 줄게 하면서 담배 공급을 조건으로 이 여성과 성행위를 거래를 한 거였다면, 그래서 그 관리인이 폐쇄 병원의 잠금장치를 관리인이 풀고 마가렛 실링을 이쪽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 마가렛 실링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게 아닐까. 그리고 이 관리인이 너무 놀래서 시체를 그대로 두고 혼자 폐쇄병동을 빠져나가서 문을 다시 걸어 잠가버린 거라면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한 미스테리는 약간 풀리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100% 의문점이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병원 관리인이 이런 짓을 한 거라면 1년 전에 했을 거란 얘기잖아.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시체가 그럼 썩지 않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를 넘겨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병동 관리인이 만약에 성행위를 하려고 유인한 거라면 사건 당일날 유인을 한 당일날 뭔가 범죄가 이루어졌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죽었을 수 있겠지. 그럼 그 얘기는
시체가 발견되기 1년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검 결과 사망한 건 5주 전, 그 시체 발견하기 전에 5주 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체 상태 깨끗했고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인이 성관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것도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남죠. 그렇다고 보기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지금은 성관계 유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마가렛 실링이 성관계를 가진 흔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체가 부검 결과 깨끗했다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이제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요, 이 여자가 혼자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성관계와 관계없이 이 여자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열쇠를 관리인한테 훔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병동에 들어간 거죠. 혼자서. 그리고 혼자서 막 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상해요. 그렇게 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폐쇄병동 문이 애초부터 열려 있었어야지. 열고 이 여자가 만약에 혼자서 관리인한테 열쇠를 훔쳐서 폐쇄병동을 들어가요. 문을 따고. 거기서 근데 어떻게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폐쇄병동의 상태는 문이 열려 있었어야죠. 근데 열려 있지 않았거든요, 당시. 걸어 잠겨져 있었습니다. 거기 열고 들어갔더니 시신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이 마가렛 실링이라는 여성의 죽음은요, 미스테리 사망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풀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이 에서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전염성 폐쇄병동 꼭대기층에 가면 현재까지도 사망 당시에 이제 그 얼룩 자국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는 이 마가렛 실링, 이 여성의 의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